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영태고요. 일어나서 처음입니다. 보통은 저한테 오픈을 하거든요. 정치인이 아니라서 제가 정영태고 뭐 학교에서 뭐 소개할 때는 뭐 구구절절 뭐 이름에 대한 연유까지 막 하고 하는데 생각하겠습니다. 82년에 이제 미국 가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남부 텍사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88년에 들어와서 89년부터 인하대학교에 사실은 전공은 정치학 쪽입니다. 정치학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그 당시에는 한참 유행했죠. 80년대에 미국에서조차도 막시즘 모르면 안 돼요. 논문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과목도 많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80년대 중반에 이제 한국 사회 학생운동의 방향이 특히 이제 80년대 광주 그 사건을 계기로 방향이 급지가 되거든요. 반제 되는 거죠. 반미 민원 강화 사건 뭐 이런 것도 터지고 운동권 내에서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NLPD 그 단초가 되는 논쟁도 막 일어나고 그 시기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 가면 그런 거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해왔죠. 이제 88년에 들어와서 운이 좋게 인하대학교에 이제 잘 됐고요. 그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건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정치학 쪽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한국 정치, 비교 정치, 서드 월드 폴리틱스 쪽 이런 거 쭉 해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정치 변화, political change 아니면 혁명 이런 걸 주로 이제 하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여기 다 계신 분은 정치, 뭐 직간접적으로 뭐 관심도 있고 관여도 하셨을지 모르니까 저도 솔직히 깨놓죠. 97년 권영기 국민성리 20일 할 때 같이 조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당원으로 한 건 아니고 인천에 왔을 때 좀 도와주고 뭐 그런 연유로 해서 2000년에 민주노동이 창당을 할 때 좀 개입을 좀 하고 2003년에 정식으로 당원이 됐죠. 당원이 돼서 정책적으로 맡아서 2004년 총선에 이제 국회의원 10명을 만들고 기분이 되게 좋았죠. 제일 보람이 컸던 것 같아요. 정치학적으로서는. 저도 좋았습니다. 네.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로서는 기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뭔가 새싹이 돋아나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 뭐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그 꿈이 깨졌죠. 무엇보다 갈등 때문이죠. 정파 갈등, 팩셔널 컨플릭트라고 그러구나. 정파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2007년에 그만두고 완전히 그만두고 그래서 참 우연한 기회에 다문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 대학생 학습지도 멘토링 사업 그게 2009년에 처음 했어요. 인천에서 처음 했는데 2008년에 광주에서가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천이 두 번째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지도교수하고 다문화 가족 학생 30명 콜리기들을 1학년 3학년까지 그 대학생 30명 매칭을 해서 지도하는 거 학습 지도도 하고 생활 지도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그걸 5년 했어요. 5년 하고 나니까 이제 2007년에 외국인 처우 기본법 그게 처음 만들어졌죠.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덩달아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졌죠. 그게 그 2007년 8년 사이 그때 이제 인천 출입국에 같이 이제 조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학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갖고 이제 국민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이쪽으로 해서 지금 연수로 따지면 뭐 2007년부터 잡으면 몇 년인가요? 15년? 15년 정도 했어요. 그 결과물이 이 책이에요. 네. 이제 뭐 논문 형식이긴 하지만 논문대로 이제 이렇게 엮어서 했지만 처음에는 급하게 이제 했어요. 이제 개임도 해야 되고 개임하면서 뭔가 이제 마지막 정리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민다문화 하면서 고민했던 거 좀 묶어내야 되겠다. 논문으로 흐트러 놓으면 뭐 전달도 안 되고 전수도 안 되고 해서 책을 이제 급하게 묶었죠. 하다 보니까
영 이상해요. 그래서 일정을 완전히 새로 썼죠. 그걸 이제 일정이 사실은 주예요. 사실은 제가 단 한국인의 가치 기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에 대한 시각, 편견, 실질적인 행동 차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가치 기본 그게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일정에다 썼죠. 그러니까 한 100페이지가 책 전체의 한 4분의 1, 3분의 1 차지하니까 사실은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그냥 안 보셔도 사실 돼요. 일장만 보시면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 고민하는 거 다 쏟아냈으니까 10몇 년 동안 한 거. 제가 해놓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자평은 그래요. 학교 출판 기념회도 했는데 출판사에서 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그때 꽤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격려도 해주고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죠. 제가 내가 유명한 사람 됐구나. 괜히 우쭐해지고. 근데 이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그 한국인의 이제 심성이랄까 가치관, 규범 이거 건드리지 않고 이민정책, 다문화 가족 정책 아무리 해봤자 사상무관이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연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민 문제는 노동 문제, 여성 문제, 장애인 문제, 성적 소수자 문제, 환경 문제 다 엮여 있는. 뭐 정치 경제학적 용어로 하면 결국은 근본 뿌리야 다 다르긴 하지만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현재 가장 이런 문제들을 뭐 여성 문제, 성 문제라든지 장애인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이런 문제 해결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 공통의 걸림돌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본주의라고 보거든요. 시장경제 시스템 자체가 경쟁 만능의 시장자본주의 이걸 두는 한 환경문제 절대 안 된다. 여성 차별, 성차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민 다문화 문제 중간 깨나도 안 된다. 왜냐? 경쟁 시스템 자체에서는 어쨌든 남을 밟아야 되니까. 또 이긴 사람을 찬양하잖아요. 한국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시스템에서 다문화 과연 평등하게 될까? 그런 고민 계속 해왔던 거죠. 그걸 이제 여기다 녹여놓은 거죠. 오늘 좀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그냥 이사장님 걱정하시듯이 그냥 묶어놓은 게 아니고 그 뒤에 건 그런 고민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민 문제만 딱 분리해서 했으니까. 근데 해놓고 보니까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10몇 년 해봤거든요. 그리고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지금 2012년부터 12년 3년만 하니까 15년, 18년, 21년 4번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도 엄청 했죠. 성인 대상, 그 다음에 청소년 대상. 청소년은 뭐 교과 과정에 넣으니까 게다가 그냥 직접 경험들이 적어서 쉽게 변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몰랑몰랑하잖아요. 딱 집으면 다 주입이 돼. 근데 성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용을 해놨을 텐데, 제가 성인들은 일단 교육받은 사람이 적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성인 교육받은 사람은 거의 다 받고 다 표준화된 커리큘럼 교육과 내용 다 했어요. 근데 대충 18년, 15년, 18년 계기로서 변화가 없어. 또 포용적이 돼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가부 자체에서 이제 다문화 수용성 조사한 연구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인이 되는 조건에서 조상 이런 건 안 따진대요. 그런 건 안 따지는데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K-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니네들 무조건 한국 문화 배워 이런 게 한국적인 거. 그게 일종의 동아주의거든요. 프랑스 애들이 전형적인 거예요. 자기 프랑스 문화. 우리 때는 안 그래. 예? 이따 뭐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런 식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갔다가는
지금 2007년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만 재정 근로보다 15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다? 그 이민여단한테는 차별 경험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보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 거고 그냥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져서 차별 없다가 아니고 신경 안 써버리니까 한국 원래 그런 거 그런 것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는 지금 뭐 대충 뭐 많이 잡으면 5%예요. 단기 체류자까지 합치면 5%고 장기 그리고 90일 이상 외국인 뭐 등록을 한다든지 고소신고 그거는 저희 동포들이 고소신고를 해요. 하는 사람들만 하면 한 4% 가까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비율은 대충 70년대 독일, 스웨덴 이런 수준이에요. 그 시기가 60년대 서구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평창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후 회복을 해서 50년대는 복구 시기라면 60년대는 급격하게 평창해요.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엄청 몰려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급평창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그런 거 없죠. 다문화 정책이고 이민 정책이고 들어오면 어떻게 적응을 도와주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갖고 10년을 지난 거예요. 그 오쇼크 나오고 이러니까 힘들어지잖아요. 야, 안 되겠다. 니네 돌아가. 이렇게 됐는데 이미 뭐 얘들 뭐 연장해갖고 얘까지 있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시민단체에서 막 도와주는. 아니, 인도주의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돌아가면 어떡하냐. 이러고 대법원까지 가고 막 이래갖고 헌법 소송까지 걸려갖고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민자 편이 돼버렸죠. 아무 때나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이미 늦었어. 왜? 그런 교육 전혀 안 할 때 국민을 대상이든 이민자 대상이든 서로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톨러런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갑자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은 이주 노동자들 사실 여기 한국 들어올 때 한국어 시험 봐야 돼요. 점수 있어야 되거든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토픽 3 정도 되면 높은 거예요. 그 사실은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업을 하든 고기잡이, 원양어선을 타든 농업일을 하든 공장에 있으려면 목집 받치서 다 알아들으니까 말 별로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소통이 안 돼요. 몸집 발짓 정도만 하는 거지 깊은 속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따로 살아요. 저끼리 물려 살아요. 자기네들끼리. 개토화되는 거죠. 대표적인 이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 기포가 되고 보이기가 있고 다 어느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기했을 때 길어졌네요. 저 소요처럼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는 지금 뭐 정부에서는 계속 이거 인구 절벽인데 큰일 났다. 나중에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65세 하면 지금 20% 가까이 돼버렸는데 자녀들이 요즘 간병 안 하거든요. 다 보내잖아요. 그 인력이 없어. 인력이 없는 거. 일본이 그렇거든요. 그 인력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거기다 써도 안 하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전부 외국인 인력 쓰겠다고 그 생각하고 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누적이 되면 그런 상황에서 가끔씩 오원천 사건, 조선족인데 한국인 여성을 어떻게 했다는 등 이렇게 나오면 저 죽일 놈들 나쁜 고정관념 편견만 막막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누적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10명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일단 영화 또 보여드릴게요. 자, 하여튼 뭐 대충 제 문제의식은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제가 너무 처음부터 그냥 바로 확 나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왜 이거 들으세요? 진짜 어떤 진짜 관심이 왜 우리가 이민자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개인적으로는 대충 어떤
미국에서 계시나요? 저기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잠깐 미국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 내에서 제가 이주민이 돼서 살아왔는데 그때 받았던 차별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한국에 다시 와서 물론 그때의 기억만 조금 있고 그때의 문화는 지금까지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더 듣고 싶었어요. 일종의 공감, 동정심 이런 게 있겠네요. 요즘 일을 보면 고통당하는 부분, 그죠? 한국 다른 분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는 2년 반 정도 세계 여행을 했는데 네. 세계 여행을 하는 과정이 2017년도부터 19년 겨울까지였어요. 그 시기가 딱 코로나 직전까지였는데 그 시기가 국경을 이 지구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다니던 시절이에요. 지금도 아직 회복이 다 안 된 거니까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인류가 국경을 넘어다니던 시대였고 그것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경제 무역이 될 수도 있고 이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난민 같은 사람들이 막 넘어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국경을 넘었을 때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잘 동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는 저는 자기들이 어쨌든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쳐들어가고 막 아프리카들을 억압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넘어와가지고 엄청 막 혼란스럽더라고요. 유럽도 거기다가 동유럽에서도 막 서유럽, 중부유럽까지 막 가고 해서 소매치기 뭐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동화되지 못하거나 잘 융합이 못 돼서 혹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결국 또 개토화되고 막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서 아 이거를 피할 수 없겠구나. 대한민국도 섬나라지만 결국 어딘가에서 누군가 넘어올 거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 나라들처럼 그냥 융단 폭격을 맞는 것보다는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국가의 관점에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소장님은?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 하셔가지고 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중국인, 뭐 조선족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게 90년대 초반부터 아마 넘어왔던 것 같은데 조선족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 되게 힘든 게 사람이 안 구해지거든요. 경기도에 좀 외진데 있어가지고 이제 뭐 진짜 돈을 뭐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못 구해서 결국에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일하시고. 근데 제가 그것도 보면서도 그렇고. 이제 좀 시골이나 이런 데 놀러 가고 하면은 다 일하는 분들이 이제 요즘은 외국인 분들이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노동력을 외국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를 느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보면 정치권에서 이 문제는 되게 손 놓고 있잖아요. 한쪽은 그냥 아예 관심이 없고 또 다른 한쪽은 저 사람들 싸니까 많이 뭐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 보면은 우리도 조만간 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제 내국인 간의 갈등이 이제 좀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나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동아주의도 어느 정도는 그냥 뭐가 꼭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이제 뭐 이민을 확대를 하고 해야 이제 좀 사회적 갈등이 좀 줄어들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대략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근데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민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 부른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거쳐야 되나요? 통과 절차 밟아야 되잖아요. 즉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이민자들이 이주민들이 특히 국제 이주민이죠. 인터내셔널 마이그런트를 급격하게 넣은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이죠. 정책 때문에 기본적으로 된 거고요.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88 올림픽이에요. 저 여기 쓰질 않았지만 뒤에 뭐 설명을 해놨어요.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전에도 특히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수교를 하면서 여기 이제 우리 동포들이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죠. 근데 88 올림픽 하면서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 잘 산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올림픽 그걸로 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안 가고 관광을 들어오는 사람이 죽지도 않아요.
뭐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불법으로 노동을 했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노동이민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연수제, 산업연수제, 그다음에 그 취업연수 뭐 등등 해서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이제 농촌에 가면 총각들이 바글바글한데 40, 50대 총각들이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대 끊어진다, 너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또 약간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제 장려금, 지원금까지 주면서 국제 결혼을 막 하기 시작했죠. 비축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박은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말 잘하는 사람, 중국 동포가 제일 많았죠. 그 다음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난 거는 사실 국가 정책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외국의 경험을 봤더니 스럽더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가는 이민자들 참 특히 가끔씩 결혼 이민자 남편한테 구박당하거나 시부모한테 구박당하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창고에서 불타죽기도 하고 또는 다소 경찰 피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다 다치기도 하고 머리에서 하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 됐다 뭐 이런 거. 그런 인도주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결국은 더군다나 여기 연구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힘을 모아서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얘기하는 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일단 이렇게 할까요? 제가 뭐 이렇게 막 벌려놓으면 중구난방이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이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왜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는 게 뭐 상방이죠. 사실은 상방이긴 한데 이민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민자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대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어쩌면 왜냐하면 이민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위에 처분대로 그때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살고 있는 선주민이 뭐 이쪽에서는 따라 선주민이라고 그래. 우리도 사실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태고 쪽부터 따지면 뭐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이주민이죠. 몇만 년 먼저 왔다 뿐이지. 아무튼 여기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야 받아내기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배척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려고 쫓아내려고 할 수도 있고 반갑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우리 구성원과 대등하게 받아들이면 사회 문제 전혀 없어요. 전혀 없겠지만 그게 어느 나라든 제대로 되는 나라 사실 없어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스웨덴 가도 복지가 잘 됐던 스웨덴도 그렇게 복지 잘 돼 있으니까 많이 가는데 또 노동법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이민자들 합법적으로 있으면 뭐 교육도 시켜주고 다 해줘요. 진짜 잘 해주는데도 일상에 가면 따로 놀아요. 스웨덴 이민자들도. 그래서 친구 관계 이렇게 가면 따로 이제 뒤풀이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런 데서 굉장히 서럽대요. 이민자들. 아니 공식 회식 자리에서는 같이 했다가 2차 갈 때는 너는 안 끼워줘 이런 거거든요.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지랄 같대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굉장히 소외가 안 느낀대요. 그래서 폭동은 아니고요. 뭐 프랑스나 영국만큼 그런 심한 폭동은 아니에요. 소규모로 일어나요. 그게 최근에 와서 21세기 들어와서 군데군데 젊은 애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건 참 쉽진 않아요. 대등하게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차피 받아들였잖아요. 문제는 국가가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생각해서 국민도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대등한 사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행동, 강령 이런 훈련 충분히 시키고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이민자도 마찬가지.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는 어떻고 뭐 등등 충분히 알고 들어왔으면 충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급하게 들어오잖아요. 중소기업 쪽에 인력 부족하다고 빨리 인원 달라고 그러지. 예? 뭐 그런 상황에서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받아들여놓고 국민들한테 교육도 안 시켜놨어. 학생들한테 교육도 안 시켰어. 기업인들 다문화 교육 안 해요. 없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는 법만 얘기하는 거지. 법만. 그러니까 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가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면 이제 한국 사람은 뭐 사는 나라였으니까 내려다보고 깔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민자는 이제 한이 맺히는 거죠. 두고 보자. 내가 잘 살면 고국에 돌아가면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한 거잖아요. 이민, 여러분 고민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이제 피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외국인 이제 뭐 저쪽은 일단 놔두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그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서 당신네들 한국이나 한국 사람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해라는 얘기는 제가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한국 사람 우리가 이민자들 외국인들 어떻게 이제 대할 거냐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가능하면 우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등하게 나중에는 결국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 그거의 핵심은 우리가 알기에 달렸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 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에 포용하는데 또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또 나중에 결국 이제 어쩌면 우리 한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대한민국 국민처럼 만들려면 그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굴까? 아시죠? 가장 결정. 그리고 잘못하면 바로 사고가 터지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서유럽에 인종폭동 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의 주역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막 탁 뚫을 텐데. 법무부 장관. 아니요. 현장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현장에 있는 바로 단속이에요. 범죄 단속이든 이민법 단속이든 그 사람들이 아차 잘못하면요. 폭동 일으켜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요? 결국은 그 연장선이죠. 검경찰, 그 다음 재판관이니까 판사들, 그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 선생님들, 초, 중, 고, 대학.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이제 뭐 성문제에 관한 교육을 하도 많이 해서 교수들이 굉장히 조심해요. 성차별적인 발언, 뭐 인격 비하적인 외모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안 해요. 거의 못 하죠. 하고 싶은데도 못 하죠. 했다가면 교수를 잃으니까 굉장히 되는데 인종에 관한 아직은 아니에요. 이민자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 걔들이 문제 제기를 잘 못하거든. 못하니까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기분만 나쁠 뿐이지만 어떻게 모르니까요. 교사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초중고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영향 미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 또 누굴까요? 오셨네? 언론인. 네, 언론인. 언론인들이 취재를 할 때 이민자 관련 예를 들어서 범죄가 터졌다 이러잖아요. 네? 범죄가 터졌을 때 보통 보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에 딱 집중해서 가해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에만 초점 맞추잖아요. 그 시점에서의 가해자 피해자만 따지죠. 그럴 경우 어떤 문제 있는지 아시죠? 자, 좀 넓혀볼게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붙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자, 이 최근의 시점을 딱 잘라서 보면 하마스가 잘못했죠. 무고한 사람 이스라엘이 그냥 폭탄을 수천 발을 날려가지고 죽였으니까 나쁜 놈이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문제 해결될까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너무 좋은 예가 있어요. 너무 좋은 예가 있어가지고 이거 나눠주신 거예요? 예, 그거 보실래요? 그 버스 사건이에요. 네. 고속버스인데 맨 앞자리 이제 젊은 20대 여성이 앉았고 뒤쪽에 노부부가 앉았어.
예, 거기서 이제 처음에 소문난 거는 의자가 적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부가 다리가 불편한가 부딪히는가. 그래서 뭐라 그랬던 거지. 그래서 좀 바로 좀 해라. 세워라.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만 한 거예요. 여자가 막 화내는 것만. 아니 뭐 왜 반말이냐부터 해서 뭐 이렇게 되던 거예요. 그것만 하니까 여자애들이 젊은 20대 여성이 싸가지 없이 이 사람처럼 됐잖아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봤더니 뒤에 있는 노부가 쌍욕을 했어 벌써. 젊은 것이 말이야. 발로 차고 이랬더니 거야. 기분 안 나쁘겠어요? 나이 들었다고. 그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럼 누구 잘못이냐 이거지. 만약에 언론 보도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올린 친구가 젊은 친구 아마 그 또 결국은 그 두 사람과 그리고 버스 안에 이제 기사랑 다른 승객들하고 갈등이 어디까지 번졌습니까? 여성 문제까지 갔어요.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여기 올린 사람이 동영상 찍어 올린 사람 틀림없이 남중래일 거라는 거지. 여성 차별적인 그럴 거라는 거. 더군다나 그걸 왜 인터넷에 올리냐는 거지. 경찰에 알리다 그리고 풀게 만들어야지. 여론화하는 게 뭐냐. 너 어디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관계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파가 터져버렸어요. 옛날에 그 여성 문제 재작년인가 그것 때문에 결국 윤석열 됐잖아요. 이준석이야 여성 남자아이들 막 선동해하고 됐죠. 젠더 갈등. 그 시점만 딱 잘라보면 여자애들이 잘못했건 남자가 됐지만 역사적으로 못 될까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프랑스에서 오늘 신문에 난 거예요. 프랑스 한라식품 푸드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이래요. 뭐 체인점이라는데요. 전국에 뭐 엄청 많대요. 이게 컴퍼니 CHA 샤마스예요. 샤마스인데 C자 풀이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하마스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경찰에다가. 하마스 안 그래 지금 충돌 터지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 경찰이 들이잡혀갖고 당신이 이거 빨리 안 고치면 못 죽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그걸 그러니까 아주 그 전후관계 이런 걸 안 보고 딱 보이는 것만 갖고 하면 진짜 큰 문제 일으키거든요. 그 역할 가장 큰 역할 누가 합니까? 언론이 물론. 전신이 퍼뜨리는 거는 개인 SNS들 간에 매스미디어들 간에 언론을 통해서 요즘 통화도 전달되거든요. 요군에 대한 공포 어디서 생길까요? 내가 직접 봐서 보면 생깁니까? 조선족이 죽이는 거 봤습니까? 안 봤죠? 어떻게 알아요? 올라오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오니까. 그거 보고 알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달리 이전 같으면 진년밖에 없어요. 밤새 내내 막 돌려가고 돌리면 글자를 읽으니까 감도 덜해. 그렇잖아요. 피도 안 보이고. 흑백이니까 더군다나. 느낌이 덜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생생한 장면 그대로 가. 엄청 충격적이에요. 그게 누적적으로 계속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관념이 되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정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오늘 잘 오셔서 진짜 잘 오셨습니다. 혼자만 가지고 기자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중요하다고요. 교육자든 검경찰 잘 써야 된다 이거죠. 네. 시민단체도 무관하지 않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단체도 차별을 10% 정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시민단체에 가서도 10% 차별하더라는 거지. 그 시민단체가 어딘지는 몰라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요. 2019년 조사예요.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아니고 조직으로 이렇게 기관으로 하는 데는 사실은 어디나 똑같아요. 기업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기업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재벌 회장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 잘 오셨고요. 반드시 좀 깊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같은 비슷한 사안이어서 제가 여행할 때 캐나다를 갔더니 캐나다에서
그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인도로 뭐가 질주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2분인가가 돌아가셨던 사건인데 기사 보도가 그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 왜냐면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름을 넣는 순간 그 나라가 특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가 잘못한 건데 그 나라 사람들 전체가 폭격을 맞는다 그래가지고 언론 논리상 그렇죠.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하고 그 상황을 그냥 보도하는 카나다 그렇더라고요. 예, 카나다라니까 얘기하시니까 저도 개인적인 경험은 오래됐습니다. 1998년인가 카나다 학회에서 그 펀드를 줘갖고요. 한국하고 카나다하고 자유무역 FTA 체결 과정에 정치 과정을 이걸 이제 비교한다고 했더니 돈 주더라고요. 네, 카나다 갔죠. 갔더니 그 뭐 교수가 가니까 뭐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기빈이더만요. VIP더라고요. 음료수까지 붙여줘요. 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교수 진짜 좋아요. 그때 제일 대접 받았는데 아무튼 그 카나다 친구가 극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가 그 국회의원하고 인터뷰를 다 했어요. 노조 쪽하고 다 인터뷰를 하고 이제 자료 그거 한다고 책을 좀 사겠다고 해서 서점으로 안 내려요. 그래서 갔더니 점원인데 그 서점의 점원이 남자인데 목소리가 이상해. 여성스럽게 이렇게 내요. 그래서 excuse me 딱 한데 눈치챘어. 그렇죠? 딱 이럽니다. 그래 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뭐 물어보려고 그랬냐? Are you man or woman? 그 물으려고 그랬지? 그런 거야. 그랬는데 너 그랬다면 칭찬이 갔다. 그 성차별이래요. 뭐 성이라는 게 남성 여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완전히 뭐지? LGBT인가요? 그렇죠? LGBT,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 바이섹슈얼, 트랜스잖아요. LGBT 그게 인정이 다 됩니다. 근데 성을 물어보면 안 돼요. 너 바이섹슈얼이냐 아니면 여성이냐 남성이냐 물어보면 그 자체가 성차별입니다. 묻는 것 자체가. 한국 여성 물어보거든. Are you from Russia? 이게 차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자. 그런 정도로 차별에 대한 어떤 인지라고 할까? 우리는 성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성만 주로 되어 있지만 카나다는 진짜 잘 돼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폭동난 적이 없죠. 카나다는 폭동난 적 없습니다. 그 인종 문제나 인디언 문제가 여전히 있긴 있지만 없어요. 훨씬 더해요. 정말 모범적인 나라죠.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미국을 많이 배워갖고 남부는 엉망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러시다는 거고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그다음에 서유럽, 그다음에 이제 호주까지 포함해서 인종 폭동 안 난 나라들은 보면요, 시발점은 경찰이에요. 항상. 왜냐면 불만이 있으니까 시위를 하잖아요. 아니면 뭐 그 이민자들이 불량해서 도둑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치게 이 검문 검색 수색하고 잡을 때 발을 비틀거나 사람을 되게 모욕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총선을 진짜 쏴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안 그래도 차별받으니까 기분 나빠서 쌓여 있었는데 아는 친구의 친구가 죽었다더라. 그럼 모이는 거지. 호주는 해수욕장에서 거기는 터키 애들인가 많이 와요. 터키 쪽인가 많이 왔더라고요. 걔들하고 뭐 시비가 붙었는데 난리가 나버린 거야. 소규모예요. 프랑스는 마찬가지죠. 다 이제 뭐 주로 이제 알제리, 모로코, 프랑스 식민지에서 왔던 애들, 대부분 게다가 무슬림이잖아요. 종교적인 거에다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경찰들이 이렇게 봐요. 너 프랑스 거를 배워야지. 너 프랑스 걸 알지 못했으면 프랑스 시민 아니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가혹하게 하는 거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 따서는 나중에 이따 시간 되면 저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있었는데 뭐 사실 이 데이터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91년에 LA 폭동 혹시 아시는지
소문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포들이 재산 절반을 날렸어요. 대충 이제 65년부터 개방이 됐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 이제 아시아계 이민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65년부터. 그래서 한국 사람 많이 갔죠. 그때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갖고 모은 재산 가지고 코리아타운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으는 과정에 진짜 동화가 안 된 거예요. 동화라기보다 융화가 안 된 거죠.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게 내는 데는 백인들 거주 지역은 못하죠. 왜냐 그건 이미 백인들 선점하고 있으니까 위험한 곳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 지역, 그다음에 이제 멕시칸, 히스패닉 이쪽 애들이 못 살고 그 마약, 총기 사고 이런 거 많은데요. 위험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장사는 잘 돼요. 이제 그런 데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가게 주인 한 분이, 교포 한 분이 잘못해갖고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미국 사람 잘못한 거거든요. 미국 애들이 잘못한 거를, 왜냐하면 그 흑인 로데니 킹인가 그래요. 그 친구 사건에 그 경찰이 지나치게 진압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려버렸어요. 특히 이제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만 국민 참여 재판이잖아요.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선언해서 왜? 백인이니까 경찰이. 그 로데니 킹 흑인이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비버리 힐즈 부자 동네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차단해버렸어요. 경찰들이 일부러 차단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통로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풀었냐고요? 코리아타운 오프 쓰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잘했으면 그냥 갔겠지. 한국 놈도 딱딱해. 그래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재산 반은 다 이겼지. 그거 끝나고 난 뒤에 한국 교포계가 완전히 쪼개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이 우리하고 대등한 인격적으로 되고 우리가 기부도 하고 커뮤니티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백인처럼 확 밟아고 할 거냐? 두 개를 쪽 쪼개져 버렸어요. 그게 90년. 미국 사회에서는 한인이 더 약자 아니에요? 소수자 아니에요? 백인, 아니 흑인. 참 의외요. 안 그래요. 한국인 다 성공했거든요. 대부분 성공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하고 흑인, 히스패닉하고 중간에 딱 가있어요. 소수이긴 해도 일본 애들은 조용해요. 사고 안 쳐요. 한국 애들은 과실이 엄청 해요. 틱틱 나오니 티를 냈다고. 부자인 걸 엄청 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는데 하고요. 엄청 티 내고 너무 밝혀요. 예, 지금도 뭐 얘기는 가끔씩 나옵니다만 시카고 LA 가면 한인 교회가 많아요. 쪼개져 있는 거 아시죠? 딱 쪼개져 있어요. 진절머리 날 정도로 차별 엄청 당해요. 제가 유학 시절에도 저 개인적으로도 당했어요. 운전 잘못했더니 이렇게가 바로 시상하고 비치 시상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고 학교 레스토랑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용돈 벌 거라고 서빙을 했거든요. 서빙할 때 이게 그 접시 스푼이 있잖아요. 이거 닿으면 안 돼. 미성 몰랐지? 닿았거든요. 백인 애들이 확 이걸 트래쉬를 탁 놓으면 야! 너 이거 법 위반이야. 그러는 거요. 뭔 말인지 몰랐지. 근데 스푼 맞으려고 하는데 미안하다고 해놓고 불러놓고 나를 부르 그거 그러면 안 돼. 야, 다른 애 같아도 그랬겠냐? 그 슈퍼바이저 흑인이에요. 흑인 여성인데 아줌마 참 좋더라고요. 쟤들 말 못한다고 엄청 차별주의를 해요. 조심하라고.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랬어요. 그거 그랬지? 뭐 슈퍼에 가서 그 오렌지 주스를 샀는데 여름이라 상했어. 그러니까 그냥 가스 같은 게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바로 가져갔거든요. 그랬더니 점원이 뭐라 그러는 너 집에 있는 거 바꿔 왔지. 집에 있는 거 상한 거를 가져왔지. 새 거는 네 방에 놓고. 이랬기다. 뭐라고 얘기를 해? 와, 팍
탁 돌더만요. 꼭지가 됐죠. 게다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한국 여성들 애환이죠.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58년까지 30만이 있었거든요. 미군 모르시죠? 알죠. 미군 애들이 뭐 온갖 데 퍼져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제 살기 위해서 한국인들 가난했으니까 여성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맞으면 가기도 하고 위장 결혼해서 간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 국제결혼 똑같아요. 위장 결혼 있어요. 돈 주면 이제 남자가 미국 남자가 결혼한 걸로 해서 데려가 주는 거죠. 비자 받아 주는 거죠. 우리가 다 했던 짓을 이제 제3세계가 우리한테 오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한국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 다른 능력이 없잖아요. 뭐만 먹고 살아요? 많이 하는 게 미장원.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그로스리 스토어, 음식점요, 청소. 그 다음에 또 하는 게요. 매니큐어 바르고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마사지. 마사지 하면서 성형이도 한다는 거야. 그게 신문에 팍 났어요. 한국 여자들은 전부 뭐다 이렇게 나온 거야. 유학생들 다 뒤집어졌지. 쌍욕이 나오는 거야. 한국 사람 왜 다 그래? 일부 여성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마사지인데 합법적인 건데 그런 식으로 매도로 하는 거예요. 맞췄지. 하여튼 뭐 그런 거 겪고 나니까 저도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막 있다 보니까요. 여기 들어오면 진짜 조심해요. 제3세계 온 친구들 80년대 말 한국이 아직은 못 살 때예요. 제가 82년에 갔으니까 우리가 막 기차 타고 인정받기 시작한 건 88 올림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하면서 한국이 저 봐라? 잘 사네? 괜찮네? 그거 됐잖아요. 그리고 IMF도 구멍기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딱 자리 잡았죠. 한국 사람은 완전히 오만해졌지. 진짜 보이는 게 없어요. 중국 애들 골불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뻔냅니다. 공항로비에서 떠들고 멘트하고 프랑스 기차 안에서도 떠들고 하는 거 중국 애들이야. 지금 대국이니까. 한국이 그래요. 그 스름 당하면서 나가면 또 그런다니까요. 그쵸? 하여튼 그래서 이게 우리 대충 저는 한 17년 정도는 맹시공이 이제 3% 넘었으니까요. 전기만 봐도. 그게 이제 70년대 독일, 그다음 스웨덴 이쪽 그 수준이었네요. 그때 뭐 그거 지대로 못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이런 완전히 분지박산 나잖아요. 더군다나 이슬람권하고 개신교권하고 충돌이 생기면서 지금 연장이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그게 아까 하마스 얘기했잖아요. 하마스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벌써 팔레스타인 계열 애들이 이스라엘 또 정오하는 그걸 막 곳곳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내부가 또 긴장된 거예요. 프랑스 자체 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외부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니까 그게 불똥이 튀어갖고 프랑스 내의 국민들 간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무서워요. 일단 앞쪽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대충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늘어났고 2017년, 2013년, 17년경에는 인구의 소위 말하는 서구의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그 수준 3%였고 인자가 차지했다는 사실 그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서양 같은 서구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정도 걸려요.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식민지 북부 아프리카만 해도 19세기 후반이거든요. 후반부터 이제 아프리카를 하기 시작했고 중동 지역도 그때부터 식민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60년대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100년 만에 인구의 3 내지 5%가 외국인이 된 거죠. 한국은요. 90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입니다.
그러면 2020년을 잡더라도 몇 년 만에 된 겁니까? 30년이죠. 그죠? 30년 만에 인구의 3 내지 5%가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서양하고 비교했을 때 몇 배 빠릅니까? 수백 배 빨라요. 정신없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 사이에 충돌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요? 우린 교육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고 이민자도 준비 안 됐으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 편견들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죠? 그 상황 속에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뭐 직종별로 보면 대충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흑인 노예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흑인이 대다수예요. 절대 다수고 흑인도 아프리카계가 있고 이제 중앙 아메리카 지역으로 갔던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흑인이 많고 유럽은 아프리카 식민지인데 그냥 아프리카가 아니고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북부아프리카 쪽이 많아요. 그리고 영국은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의 주 식민지는 가장 큰 데는 아시다시피 어디요? 인도예요. 그죠?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이 이제 주예요. 얼마나 넓어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가 하고 그게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집트지. 이 정도고 아프리카 식민지 많은 나라는 프랑스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벨기에 좀 있고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골칫거리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이에요. 게다가 북부아프리카는 이슬람이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은 상대적으로 덜한데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에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인도는 무슬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교 문제와 이민 문제가 같이 겹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민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시다시피 신분으로 얘기하면 노동자들이에요. 이나인이나 포함해서 노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민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유학생 정도 되려나? 10만이 넘었습니까? 그 다음에 국적 이런 걸로 국적이나 종교로 따지면 어딜까요? 중국이 제일 많아요. 절반 가까이 차지해요. 그 중에 중국계 중에 절반 이상이 조선족입니다. 결국 한민족이라는 얘기죠. 그죠? 아주 독특한 다문화 사회죠.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아직은 무슬림 문제 이런 거는 일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 쪽에서 회당을 짓겠다. 그럼 개신교에서 정땡이 일어나요. 난리가 나거든요. 인천도 그랬고 대구도 지금 진행 중이고 연천도 진행 중입니다. 네. 생각보다 심각한 게 무서워요. 무섭죠. 개신교가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종교적으로는 그런 게 있고 국가로는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이제 말씀드리고 그냥 독특한 성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맞는 정책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편견의 내용이 이제 좀 달라진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차별 경험을 보면 대충 절반 정도, 40%에서 한 절반 정도 이민자들은 그렇게 차별받는다고 생각해요. 차별받는 양태는 참 다양하더만요. 이쪽 이제 6페이지에 보면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차별받느냐, 차별이라고 느끼느냐 보면요. 대충 아예 그냥 무관심해. 뭔 일이 있어도 뭐 언급도 안 한다. 그러니까 I don't care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 조선족 같은 뭐 폭력적이라든지 뭐 그런 이슬람 같으면 테러, 부정적으로 이제 자꾸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동정심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기분 되게 나쁘고. 왜? 동정을 베풀었는데 자기 권리 주장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확 돌아가서 내가 이를 도와줬는데 나한테 되도록 이렇게 내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원정주의적인 거죠. 그런 사고방식 우리 이민자들 돕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래요.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죠. 이제 한국에 익숙하니까 권리 주장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눌러. 원정주의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것도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시대에 탁 키우는 게 많아서. 그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느끼면, 우리 소장님은 그래도 다행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참 백인에 대한 대단한 그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알고 봤더니 영미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깔아버리지만. 그래요? 그게 문제거든요. 키가 커서 깔아보길 수는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한국 그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민자들 다 알아요. 똑같은 외국인인데 왜 외국인 내에서 차별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칠퇴지 얘기는 이제 우리 이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들이 그냥 이민자들 뭐 국적이나 종교나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뿌리를 보면 결국은 그 나하고 다르다. 다르다는 게 나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성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 소득이 다를 수도 있고, 직업이 다양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참 묘해요. 어쨌든 뭔가 다르면 순서를 매게, 어느 게 나은가를 매게. 그래 편하거든요. 자, 남학 지역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우리 젊은 사람들 군대 갔다 너 군번 몇 번이야? 왜 물어봐요? 상급에 따지는 거요. 그래갖고 위에 있는 사람 그때부터 반말 까는 거야. 그게 한국 문화야. 아직도 젊은 사람이 그게 있다 그러더만, 남자들 그러더만. 마찬가지고 남녀 관계 뭐 다 아시는 바이고 뭐 그런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도 개신교, 기독교는 정상이고 무슬림은 테러고 여성 차별적이고 이런 편견들이 쫙 깔려있죠. 그러니까 나쁜 것하고 덤이를 딱 매겨놨죠. 아를 것이라는 거지. 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우리 같은 국민에 대해서 똑같이 그러면 소장님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 기분 되게 나쁘실 텐데 인종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끔씩 이제 돈 가지고서 뭐 집사람이 가끔씩 그런 적은 제가 엄청 열받치거든요. 저는 청라 같은 인천에서는 부자예요. 잘 산다고 그러거든요. 강남 가면 깨갱이거든요. 집사람은 강남 친구들이 다 있어요. 맨날 주눅 들어와. 왜? 토 멈추지 않는데. 언제시 대학 동기인데 이렇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윗사람은 절대 못 느껴요. 권력자는 억압당하는 사람의 고통 그걸 몰라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신경 어떻습니다. 자, 그러는 게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그래서 기껏하면 동정심입니다. 잘 봐주는 게 동정심이에요. 불쌍하다. 이 정도지 그거 넘어서서 대등하게 된다 그러면 감히 네가 한국이 최고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거 좀 말씀을 드렸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문제는 이제 뭐 그런 그 모습들, 예를 들어 조선족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사실 조선족들이 좀 거친 사람들은 많아요. 말투도 그렇고 말투가 또 북한말 비슷해갖고 기분이 좀 묘해요. 저도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묘한데 근데 사람들 알고 보면 참 좋아요. 중국 한족도 제자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카톡해요. 명절 때마다 인사해요. 교수님 잘 지내세요. 공산 당원이거든요. 지금 정말 잘 친절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한국에 아예 있고 그 얘기도 해야 되겠다. 정말 못했어. 그 중국 여자의 남편이 이제 인하대 경영학과 나오고 제 제자는 정치학과 나오고 결혼했어요. 그 한국에 자리 잡았어요. 제락스 있죠. 제락스 코리아에 남자는 취직했어요. 잘 된 거죠. 아주 어렵죠. 이제 전철 타고 인천에서 오면서 서울역에서 갈아타고 4호선 갈아타고 명동에 있는데 그 이제 엄청 복잡하니까요. 환승역은 가다가 아니다. 기차 안에 어느 4호선인가 너무 복잡해갖고 중국 남자애가 몸이 손이 어디 좀 닿았나 봐. 그래서 몸무게 보이네요. 딱 잡더래요. 성희롱. 그럼 뭐 법원 갔더니 그 유죄 선고합니다. 벌금액 200만 원. 받으면 추방입니다. 바로 추방입니다. 그 친구 내가 알거든요. 너무 착한 친구예요. 정말 제가 직접 쓰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더러운 뭐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똑같은 행위도 과장들이 보이겠죠. 이따 보시면 알겠죠. 영화하고 보여드릴 테니까. 아까 대중대책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대중 그 다음 얘기는 다문화 수용성 이런 데 신뢰 얘기 이런 건데 이민자에 대한 어떤 태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적 약자 중에서 소수자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범죄인들입니다. 그럼 당연히 위험하게 보이겠지. 그다음 마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에 전염병 코로나 때 많이 코로나 걸려갖고 차별받는 사람 많죠. 그 때문에 난리가 났지. 우리 학생도 한번 그래갖고 얘기를 못했어요. 진실로 내가 여기 갔다 왔다는 거. 그 얘기를 못한 거야. 왜 못한지 알아요? 성소수자였거든. 그 학생. 그걸 얘기할 수가 있나? 이태원에 갔다 왔는데 성소수자 모임에 갔다 온 거야.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갔다 오는 거야. 그래갖고 감옥에 뭐 들어갔나 보이냐나? 참 마음 아프기도. 성소수자에 대해서 관용적인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이런 걸 쭉 봤을 때 이민자들은 범죄인의 이런 것보다는 좀 관용적이에요. 괜찮은데 그래도 외국하고 비교하면 한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꽝입니다. 아주 나빠요. 아주 일본보다 더 나쁘거든요. 일본이 엄청 차별적인 거 아시죠? 우리 자이니치 조선족들, 일본 제일동포들 차별 엄청 당하거든요. 이리저리 차별 엄청 당해요. 저 몇 번 가봤는데 정말 나쁜 놈들이야. 그분들이요 마이크 달고 다니는 그리고 다니는 거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다 하다는 거지. 그래요. 자, 그 정도는 좀 관용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 뿌리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서열을 매기는 나,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잘난 앞서서 가족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뭐든지 기준을 해서 뭐 하나는 더 낫고 하나는 나쁘고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대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업도 그렇고 직장 중에서도 삼성 들어갔다면 이거예요. 중소기업 들어가면 인간 취급 아니에요. 맞죠? 결혼 상대로서도 빵입니다. 돈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런가 이렇게 하시겠지만 현장에 있는 친구들 특히 이제 스카이도 아니고 뭐 그런 대학이고 지방대학이고 겨우 어느 정도 회사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 눈빛 정말 중요하거든요. 당해본 사람, 밑에 사람 아니면 모른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자, 말씀드릴게요. 이민자에 대한 그 편견이나, 차별,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면 우리 어차피 이제 뭐 10%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 인구 절벽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간호 인력이나 뭐 이런 쪽 사회복지 요원도 없어서 그 개방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무조건 이제 인력 수입 관점에서 하지 동안에 어떻게 시키고 통합은 어떻게 이 얘기는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일단 급하니까 땜방질 하자는 거죠. 근데 들어오면 10%는 장기 체류하게 돼 있습니다. 연장하고 그렇게 누진돼서 결국 이제 많아질 텐데 저는 한 세대 30년 내에 10% 넘을 것 같아요. 인구 우리 한국 인구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율로 더 높아질 거고 지금 그대로 있으면 그죠? 3천만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나요 인구가? 네. 그러면 그 우리 인구 외국인 그대로 놔두고 뒤성 도입하는 이 유지한다면 200만으로 잡읍시다. 200만에 3천만이 얼마입니까? 15분의 1이죠. 그죠? 15분의 6% 아닙니까? 7%죠? 그것보다는 더 많아질 거거든요. 왜? 3천만 중에 30%가 노동할 수 없는 노인이면 어떡할 겁니까? 게다가 아동이 있잖아요. 빼고는 노동력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니까. 그때 어떡할 거냐는 거죠. 자, 저는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별 걱정해요. 저 개인적으로. 하지만 제 아들이나 손주 보면 걱정이 뭐
최선 같아요. 30년 뒤? 어떡하냐. 10명 중에 2~3명이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걔들하고 잘 어울려 살아야지. 개인이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차별적이고 이러면 잘해주면 또 왕따 당해요. 혼자 잘해주면 외국인 잘해주면 왕따 당하는 사회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예를 들면 영종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할아버지 관리 측에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놀러 왔다고 기물 타격죄를 집어넣었잖아요. 신고했잖아요. 참 그 할아버지도 웃기는 할아버지야. 같은 한국 사람인데 못 산다고 이렇게 구박을 한단 말이에요. 차별하고. 그죠? 그거 뭐 보인다고. 그 외국인이면 어떨까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 잡고 있으면서 열매겨서 어쨌든 위에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누르고 사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죠. 뭐 외국인이 없어지면 다른 대상을 찾아서 할 거고 갑질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죠. 일단은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통합적 차별금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민자 차별이 아니고 여성 차별만이 아니고요. 성소수자, 장애인 하면 할 수 없이 일단은 엄벌을 처해야죠. 카나다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발음 잘못하는 것도 집어넣어버려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요. 이제 처음에는 강제로 내면화되지. 조심하겠죠. 그게 세대가 지나면 이제 사회화되는 거죠. 그 방법 아니고 어떻게 하시나요? 자유롭게? 언론에서 말해서 비정상회담 이런 거 프로그램 많이 해갖고 바꿀 수 있다고요? No. 절대 안 됩니다. 다문화 교육? 초등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은 바뀔 것 같아요? 걔들 안 바뀐다잖아요. 더 이상. 더 이상 안 바뀐대요. 애들이 안 바뀐대요. 성인들 언제 교육해요? 생각을 바꾼대. 그래서 실제로 교육받는 5%밖에 안 돼요. 95%는 무지한 거예요. 다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왜 포용해야 되는지도 몰라. 오로지 그 사람들 생각은 내 필요해요. 경제적인 필요든 며느리가 필요하든 이 관점에서만 보지 그 사람하고 포용하면서 더불어 사는 거 우리끼리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외국인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돌아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안 하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정치권 진짜 정신 차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 정치권은 또 말이에요. 양극화 뭐 이렇게 해갖고 정당 사람 다르면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할 뻔했는 구조가 되니까 그게 또 그게 되어버리는 거죠. 교수? 교사들이요? 방송? 어디? 너무 비관적인가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박수 한번. 아이고, 이제 조금 이제 세게 얘기를 했죠. 네. 통합적 차별금지법에서 약간의 좀 강제성을 떼서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답답한 거죠. 저로서도. 교육이나 미디어 역할 대단히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조사에서도 나오는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인식 달라졌어요. 외국인을 바라보면 이상을 많이 주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편견이 밑속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표출이 되는데 상대방은 읽어내요. 그거를. 기분이 되게 나쁘게 읽죠. 근데 그걸 표현을 안 하죠. 담아두고 있다가 결정적인 사건 터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스웨덴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저는 싶은데 그 사람 대학원까지 나오고 스웨덴의 이제 유수 기업에 들어가서 대우도 잘 받아요. 그러니까 남들 들어오고 하나도 없어요. 고국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럽지. 그런데 자기는 소외감 느낍니다. 그래서 동정심이 간다는 거예요. 이민자들 폭동하면. 그 얘기를 합시다. 누구 편 들까요? 결국 문제 터지면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속마 안에 들어있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문화 바뀌는데 대기는 예를 들자면 중국은 48년에 공산화됐죠. 49년이 되죠. 됐고 78년에 개방개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텀이 어떻게 되죠? 기간이 50년 잡고 한 30년 전, 한 세대 정도 사회주의 겪은 거예요. 러시아는요? 17년 해갖고 그 골바초프가 했으니까 90년까지 됐죠. 거의 뭐 100년 가까이 했어요. 자, 중국은 자본주의 쉽게 돼요. 왜? 30년밖에 안 해갖고 옛날 그 자본주의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금방 이제 새로운 적응을 하니까. 근데 러시아는 자본주의 방식이 잘 안 돼요. 70년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기간 필요하다는 얘기죠. 바뀌려면. 한 세대 해갖고는 안 돼요. 맞습니다. 지금 교육해봤자 30년 안 했어요. 사실은. 안 바뀌죠. 그렇게 해갖고 근본적으로 바뀌면 안 돼요. 더군다나 소위 말하는 이제 잠재적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임플리시트 바이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식하지 못한데 모르게 몸에 배인 거라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남자들은 여성에 대해서 그런 거 많이 해요. 전 집사람에게 종종 야단 맞는데 차별적이라고 혼나거든요. 그게 외국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흑인 보잖아요. 제 표정이 달라져. 벌써 기분이 조심스럽고 막 이러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무슬림 보면 저는 의식적으로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무슬림도 문제없다. 코란 봐라 뭐 그 하면서도 무서워요. 솔직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틈이 없고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급하게 막 문제가 터졌다. 교통사고다. 뭐 터졌다. 뭐 어떻게 나올까요? 성질 나옵니다. 잠재의식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죠. 교육을 하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과서적인 답은 다 나와요. 맞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되려고 그러면 여기서도 얘기했죠. 생활 속에서 저는 이제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 교육하고 생활 교육을 완전히 따라오는다는 거죠. 입시 교육은 대학용입니다. 아니면 취업용이에요. 사법고시 되기 위한 용입니다. 이상은요? 따로 나와요. 판검사들 고시 공부했으니까 법 정치를 얼마나 투철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때요? 검경찰들 법 잘 지킵니까? 아니거든요. 머리로만 했으니까요.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그래요. 맞습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규범적으로 얘기하면 다 동그라미 쳐요. 맞습니다. 차별하면 안 되죠.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죠. 문제가 터진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예공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몽골에서 잘 지내다가 이해관계 생기잖아요. 그러면 폭발하는 거예요. 포용? 안 됩니다. 내 이해관계에 걸리는데 되게 포용해. 어쨌든 상대방이 나쁘게 깔아뭉개야 되거든요. 그러면 온갖 것을 다 동원하는 과정에 편견이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법으로 막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법으로만 된다면 저도 반대입니다. 범죄를 줄이는 거 예방이 최고예요. 그러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교육입니까? 여는 교육이요? 법전 여는 거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학에서 가능합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못 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합니까?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에브리데이 가서 하는 거예요. 맞죠? 틀렸습니까? 안 되니까 SNS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보고 대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본인이 못해요. 그런 교육, 교수들도 그래요. 말은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학생들 어떻게 다루는지 아세요? 제가 보이지만 진절면이라는 교수들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가장 비민주적이에요. 자기 집안을 시키고 대학원생 심부름 시키고 예사롭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실제 생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정말 좋죠. 그 시험 보는 데는 좋아요. 수학 점수 올리고 뭐 수학 테스트 뭐 과학 이런 점수는 잘 나오죠. 생활은요. 생활 관련 점수. 그래서
신문 봤더니 그 얘기 나옵니다. 국정감사 오늘 그게 나왔어요. 스웨덴, 뭐 독일, 뭐 심지어 미국도 준법해요. 노사관계 법대로 하거든요. 한국 들어오면 안 한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안 해도 된대요. 허용적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맞죠? 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미디어?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정답을 막 얘기합니다. 자기 상황을 가봐요. 네, 보여드릴까요? 자, 이 지점에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견에서 자유로운지 자신 있으면 손 드십시오. 난 편견 없다. 자, 우리 저도 편견입니다. 예? 편견이 없을 거라는 거 저도 편견. 그럼요. 이거 다 편견인데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 우리 저 표 있잖아요. 네. 그림 그거 복사했나요? 그거 혹시 한 장짜리 그거는 유튜브로 하세요. 유튜브 말고요. 그 점 두 개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안 하셨어요? 그럼 뭐 제가 가져온 걸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 이사장님이 대표로 해보실까요? 여기 한번 이것만 해보시죠. 그리고 나머지 집에 와서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들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손을 뻗어요. 오른손으로 가리고 왼손으로 먹어봅니다. 반대쪽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겨요. 그래서 당기면 왼쪽 동그라미 점이 없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거리가 생겨요. 거기서 딱 멈추십시오. 네. 만약에 다 보이면 빨리 안과로 가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대각선으로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쪽을 가리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딱 안 보이는 지점에서 멈추시고 너무 빨라요. 천천히. 이거 보이는데요? 좀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셔야 되니까. 그럼 요령이 잘못됐다니까요. 천천히 더 천천히. 지금 십자를 보는 게 맞죠, 제가? 그렇죠. 십자 네. 보셔야 된다니까. 동그라미가 멀리서? 없어지는 지점에 서야 돼요. 거기서 없어져야 되는데. 보여요? 교수? 네. 더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옆에 번 해보세요. 좀 젊은 사람씩. 젊은 사람. 나이 드시니까 안 되겠어요. 반대쪽을 봐야 돼요. 반쪽 요 가렸으면 이 손으로 이쪽으로 봐야 됩니다. 더 멀리 더 뻗어요. 더 뻗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십자를 봐야 돼, 십자를. 십자가가 아는 척하지 보는데 말고. 왼쪽 동그라미가 없어지는 지점에 멈춰요.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착한 사람은 보이나 봐. 편견. 보여요? 옆에 번 해보세요. 반대쪽을 봐야 됩니다. 그걸 가렸었으니까 십자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가 없어지는 지점에서 멈추시면 돼요. 소장님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이게 각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각도가 어디, 저기다 어디다 그건 놓고. 상관없어요. 아예 그거 안 돼요. 한 두세 배 정도 거리에서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아, 저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 세 배 정도 거리거든요. 종이에. 그 간격 있잖아요. 그 점하고 두 개 사이 거리에 세 배 정도 거리 되면 안 보여요. 네, 이거 안 보이는데. 저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죠. 뭐 정상이 한 명인 거예요. 그런 거죠. 안 좁히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이던데. 더 뻗으셔야 돼요. 소장님. 안 보이는데?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안 보이시면 안 안 돼요. 보이는데? 맞잖아요. 안 자, 이분이 지금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얘는 얘가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시죠? 근데 더 당기면 보여요. 쭉 이동하면서 보세요. 그러네. 그죠? 자, 저걸 오, 신기하다. 자,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뭐 기억 남으면 이거밖에 착한 없을 겁니다. 사람한테는 보이나 봐.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면 관계 없어요. 착한 사람. 심리 테스트 아니에요. 이제 뭐 이때 계속 팀도 나갈 수 있죠. 안 보여요. 안 그렇죠? 안 보여요. 그래? 자, 국장님 한번 해요. 저희 근데 55분이어가지고 네, 일단 나중에 주식 파일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 됐죠? 자, 저거를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맹점이라고 그래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러죠. 왜 그게 생기냐면 이게 이제 시신경이 이렇게 이 빛 자극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전달이 이쪽으로 다 모여요. 신경다발이 이게 가운데 있어요. 이 신경다발에는
망막이 형성이 안 돼요. 형상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리 되면 여기에 딱 그 점이 생기는데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주변 색깔로 덮어버려요. 흰색이 주잖아요. 흰색으로 덮어버리게 돼 있어요. 되네. 난 그게 이제 맹점이에요. 블라인드 스팟 다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면 빨리 한가 가셔가지고 지금 안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이게 알았다. 이런. 예. 이제 여기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영상 특수 있습니까 혹시? 예, 특수 있으면 한번 틀어보십시오. 이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제 공을 이제 던질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자입니까? 빨리 해보시죠. 빨리. 무슨 자냐고요? 그렇죠? 네? 영어 아시니까 그렇지? 넘어갑니다. 리프트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뭐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개요. 종박이 개죠? 네. 또 다른 분? 개입니까? 개 맞아요? 그냥 점 아니에요? 왜 개라고 그러세요? 개가 보여? 개가 보이지? 포인트죠. 개처럼 보여. 달마시아. 닮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 다시 넘겨보십시오. 이거 저게 펜다곰이에요. 네? 펜다곰이 저쪽 구동에 있는 거예요? 펜다곰이냐면요. 오른쪽 상단? 그렇죠. 오른쪽 여기 보시면 펜다 눈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이렇게 있어요. 펜다곰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걸로도 못 보여요.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 나중에 혹시 자 어느 게 큽니까? 가운데가 왼쪽에 왼쪽이 크게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각겠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평행이니까 사실상은 픽셀이고. 네, 평행선이니까 진짜 엇갈려져요. 좋아하는 걸 수 있잖아요. 정확한 평행이고. 평행입니다. 근데 엇갈리게 보입니다. 평행선이라 그러면 이거 미리 본 사람이고 제가 본 사람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넘어갑니다. 뭐 보입니까? 누구세요? 여인. 아니 여성인데 어떤 여성? 젊은 멍 때리는. 예? 멍 때리는 뭐요? 여성? 젊은 여성? 젊은이 모델이요. 젊은 여성이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젊은 여성으로만 보입니까? 야 사람들 참 그렇죠. 그쪽에서 좀 남성으로 봐봐. 착하네. 이렇게 이거 예전에 그 하면? 노파 뭐 이렇게 그렇지. 그렇죠. 어느 게 맞는 답이에요? 둘다 했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요거로만 고집할 거 아닙니까? 내기교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답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길을 쓰고 정답이라고 하겠죠. 이건 아니다. 싸웁니다. 자, 그럼 이거 문제입니까?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남자 안경. 남자 안경 쓴 거 같죠? 다른 거 보이는 분? 빨리. 기안? 예? 영어 뭐인 글자? 기안? 라이어. G-I-A-N? 라인. 그렇지, 나요. 라이어. 영어 알지 못하면 이거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예. 아이고. 자, 요거 할게요. 요거 볼 패스입니다. 볼 몇 번 패스하는지,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하는지. 흰 옷이요. 공은 2개. 자, 몇 번 패스했습니까? 저녁에 피곤해서 못 세셨죠? 못 세셨죠? 몇 번요? 혹시 세셨죠? 16번? 16번요? 다른 분 알겠습니다. 몇 번? 우리 젊은 우리 학생님 16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 맞습니다. 16분이 맞아요. 혹시 다른 거 보십니까? 고리가. 골라 봤어요? 몇 번이라고 썼습니까? 네? 여기 볼 패스 몇 번 한 것 같아요? 16번. 16번 하고 그것도 봤어요? 몰라. 소장님도? 근데 옛날에 저기 이미 영상 본 거 알고 있으니까 있어요. 알고 계시. 다른 분은 저 지금 처음 뭘 봤죠? 알고 있었어. 혹시 보셨어요? 네, 고릴라 봤어요. 고릴라 보고 횟수도 맞추시고요? 네, 대단한 관찰력이시네. 한 3분의 1 정도가 틀려요. 못 봐요. 고릴라 다른 건 못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볼펜스 신경성녀는 안 보이는 거지. 요게 이제 심리적인 염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도 색깔도 바뀌었어요. 자, 모든 색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족이 나쁜 놈이야 하면 좋은 거 안 보여요.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편견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LA 폭동 때 두순자 씨가 흑인 애들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얘들 총 들고 와서 강도질이하고 이랬다는 거죠. 해서 음료수를 하나 사갖고 돈을 줬어. 하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돈 안 내고 가져간다고. 돈 내놔라. 돈 안 내면 주스 내놔라.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덕치가 크니까 아줌마를 그 교포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렸어. 이럴 수가 있냐고. 때렸어요. 그러면 두순자 씨는 잠재의식에 있는 무의식에 깔려있는 흑인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난 거예요. 나 죽겠다. 그대로 총권에 죽었어. 쐈어요. 적사했죠. 마침 로데니 킹 사건까지 겹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인에 대한 분노가 한인내는 왜? 거기서도 무죄받았고 두순자 씨도 무죄받았어요. 왜? 착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범지역이니까. 그래서 무죄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분노한 거지. 왜? 그 학생 우대미생이었어요. 너무 착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계산 다 냈고 CCTV 보니까 다 나와. 돈까지 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섭죠? 편견? 그게 무식중이라고요.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을 통하면 거의 다 이제 기본 모범적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정신 차릴 때는 괜찮아요. 정신을 안 놓치고 다 강연 차별 안 해요. 편견은. 물르거든? 그래서 객관적으로 물로 하지만 화가 나잖아요. 폭발하지. 그때 통제가 안 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경찰들은 항상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왜? 자기가 총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항상 그런 속에 있으니까 잠재의식 속에 편견이 있으면 그에 따라 행동이 돼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교육은 됐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사실은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조사는 일상생활 해보니까 나쁘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야, 여러분들 결혼하실 거지?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물으면 안 되고. 혹시 하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 또는 남편하고 결혼하는 게 어땠습니까? 환상이 살아있는 분. 한 사람이 없는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환상이 깨졌거든요. 환상이 다 깨지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환상으로 하니까는 전혀 문제없이 잘 살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 그거 하니까. 일레 소장님은 우리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좀 편향되거나 배타적이나 그런 성향이 있는 편이에요. 이제 유달리 심한 게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시스템이 경쟁에다가 1등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심해서요. 항상 스트레스 생활을 하는 사람들.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성질. 이건 진짜 시사점입니다. 외국인조차도 모범적인 노사 법률 잘 지키는 준법적인 외국에서 온 사장조차도 한국 오면 바뀐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허용적이니까 이윤을 올려야 되겠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문제라는 뜻이죠. 문화든 제도든 시스템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